네, 여야 5당이 최근 선거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의했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계특위에서 이상기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심각하게 저 자신의 거취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각하게 거취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손학규 대표 목소리였습니다.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에 합의를 하고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단식 푼 게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문구를 놓고 지금 거대 양당하고 나머지 야3당이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어렵사리 시작된 선거제 협상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식으로 선거제 협상 테이블에 여야 5당을 끌어냈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심각하게 다시 거취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 이게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만나보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입니다. 손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래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신나게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금년도 연말 송년회는 전부 다 취소가 됐죠. 취소입니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열흘 전에 5당이 선거제 합의하고 이정미, 손학규 두 분이 단식 푸시고 이때만 해도 잘 돌아가는 건 줄 알았어요. 네. 대체 그때 합의를 어떤 의미로 하신 겁니까? 제가 그 협상이 한참 진행될 때 마지막에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협상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최소한도. 조건?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합의가 돼야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확약이 돼야 된다 얘기죠. 예.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능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의 탄력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의원 정수 증가 이것이 보장돼야 된다. 예. 그 두 가지가 해결돼야 내가 단식을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갖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 원내교섭단체 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까 말까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도입은 전제가 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데 그것을 정계특위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도입한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라 도입을 검토한다. 이제부터 검토해보겠다라는 것에 우린 도장 찍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도입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동 연동에 또 자유한국당의 다른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문구를 놓고 어디다가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되네요. 어디다가 방점이 아니죠. 아니 왜냐면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김현정 앵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뭘 검토한다는 겁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겁니까? 도입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아니 나경원 원내대표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 단식을 열흘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왔겠어요. 저를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출구 전략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도무지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주 답답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데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금요일 날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검토한다 쪽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검토라고 했지 그 외에 약속을 한 게 없다라고 합의문을 봐라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말이죠. 본인이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날 합의가 어떻게 돼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그 전날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가 지지한다라고 문희상 국회의원 찾아간 문희상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문희상 국회의원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바로 저한테 와서 아하. 대통령도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단식 풀어라.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희상 의장을 만나다가 잠깐 좀 기다리라 그러더니 예. 동영상 촬영을 시켰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그냥 합의한 것을. 이렇게 동영상까지 찍었으니 내 의지를 확인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 녹화까지 해놨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문희상 의장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만났고 또 뭐 여당은 뭐 당연히 연락을 했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급전직하로 협상이 진행이 됐고 그날 밤에 합의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문구가 돼 있고 그것을 그날 밤에 밤 11시가 넘어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김관영 원내대표가 보내서 이걸 확인을 해라. 당신 혼자 결제할 수 없으니 이해찬 당대표에게도 확인을 해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8시가 넘어서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일종의 지금 좀 속았다는 느낌?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건가 이런 느낌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정황을 생각하면서. 정치권에서 무슨 사기라는 표현은 제가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 나라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앞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뭡니까? 촛불혁명의 완성이고 촛불혁명의 민주주의 발전 다음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은 교체됐지만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권한,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 나라를 판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가 허수아비가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열흘 전에 나와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 권한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입니다. 아마 청취자들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왔다는 자부하는 사람으로 그런 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를 하는 것이지 이걸로 바른미래당의 의석을 뭘 몇 개나 더 얻겠습니까? 더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대표님, 지금 벌어진 상황을 놓고 심각하게 거취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또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손 대표가 당 대표를 그만두는 거 아니냐 이런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 제가 당 대표가 된 것이 뭐 때문에 됐습니까?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중도 개혁 정당을 제대로 일으켜서 우리나라 정치 구조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제1당, 제2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 선거제도 개혁을 완전히 뒤로 밀쳐버리고 저 예산안 야합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래서 제3당의 대표로 단식을 했는데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관철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무슨 거취 문제라고 해서 당대표를 그만둔다 정계 은퇴를 한다 이런 식의 정말 헛소리들 그리고 이 정말 아니할 얘기로 야바이꾼 같은 얘기들은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을 참 암담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거취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분석은 하지 말아라라는 당부. 그나저나
지금 당 내부 상황도 녹록치가 않아요. 이학재 의원이 탈당하면서 나처럼 나올 사람이 여럿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국회 정보위원장직은 아직 사퇴 안 한 상태고 내놓지 않은 상태고 계속 이걸 가지고 가면은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뭐 이학재 의원이 나가서 자유한국당에 들어간다고 하는 데 대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절이 싫어서 그 중이 나간다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수 통합의 역할을 하겠다? 보수 통합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구 보수로 귀환하는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젊은 사람이 왜 미래로 가지 않고 뒤로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바른미래당은 승자 독식의 양당제를 타파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창당을 한 그런 당입니다. 이학재 의원이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인가요? 그리고 바른정당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게 자유한국당이 과연 새로운 보수를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결국 구태정치로 복귀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김현정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정보위원장은 왜 갖고 갑니까? 정보위원장은 그 국회에서 원구속 관련 원내 교섭단체 합의에 정보위원장 또 교육위원장은 바른미래당으로 배정이 된 자리입니다. 이학재 의원 개인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을 떠나면서 상임위원장을 사임하지 않는다. 물론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이 당을 바뀌면은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법이 없어서 지금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쩔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나 이것은 정당 간 합의를 통해서 배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자유한국당과 원내 교섭이나 공조에는 관계를 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학재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문제고 자유한국당의 정치 윤리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